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입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다가오는 가운데 폴란드 군사전문 매체에서 지난 2년간 폴란드군에서 K2 전차 운용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폴란드의 전자 환경은 한국과 비교해 대평원이 중심이고 산악지형이 중심인 한국과 대비되지만 폴란드 북동쪽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산악지형을 가지고 있고 대평원은 우리나라의 논처럼 봄과 가을에는 라스푸티차가 발생하며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듯하면서도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폴란드 환경에서 K2 전차에 대한 폴란드 군 평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폴란드 장군이 평가한 K2 전차는 K2 전차는 폴란드 군에서 새로운 부대에 도입되고 있으며 폴란드 군에 의해 더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폴란드 북동쪽 험난한 지형에서의 유용함입니다. 폴란드 제9기갑 기병여단에 K2 전차가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워미아 부대는 점진적으로 K2 전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10년 이상 여단에서 사용해온 PT-91 전차를 대체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병력을 늘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는 여단의 역량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K2 전차는 이 부대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인수한 제20 기계화 여단의 병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0 기계화 여단은 2022년 첫 K2 전차를 수령했으며 기존 T-72 M1R 전차를 K2 전차로 교체했습니다. 최근에는 제15 기계화 여단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K2 전차로 재무장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군수청은 현대로템과 PZ그룹과 K2 전차에 대한 두 번째 계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폴란드 PZ 공장에서 생산될 K2 PL 전차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지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슬로바키아도 K2 PL 전차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K2 PL 전차에 대한 새로운 계약으로 이 전차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 전차 2차 계약 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폴란드군에서 K2 전차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과 15 기계화 여단 전 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전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그로마친스키는 K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도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부대를 사용하는 철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폴란드군의 브레스트, 바르샤바 방향의 스몰렌스크 관문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사단이 있으며 곧 M1 전차 366대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적을 이 지역에서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사단은 아파치 헬리콥터, 로켓포, 방공망과 협력하여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저지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시스템이며 제18 기계화 사단은 중형 보병 장갑차만 부족하지만 이런 구조를 가져야 하는 부대는 이 지역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지역, 특히 마주리아에서는 K2 전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주리아 지역은 M1 전차가 배치될 경우 지형에 의해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가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이곳은 늪지대이고 진흙투성이에 가라앉는 지형입니다. M1 전차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그런 지형을 감당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동 중에 수중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보르숙 장갑차와 협력한다면 K2 전차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군은 전차 생산에 폴란드 산업이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K2 전차의 생산이 폴란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폴란드 내 정부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장에서의 신속한 대피 능력, 신속한 정비, 모든 구성품의 모듈화 및 호환성이 적에 비해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K2 전차는 비용 효율성, 특히 폴란드에서 생산 및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수명주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솔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K2 전차에 대한 장병들의 평가. 지금까지 K2 전차를 운영했던 제16기계화 사단 병사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미 K2 전차는 동맹국과 대규모로 함께하는 드래곤 24 기동을 포함한 여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드래곤 훈련은 전차가 야외 훈련뿐만 아니라 도로 이동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K2 전차는 제16기계화 사단의 잠재력에 있어 핵심적인 전력입니다. 군인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높은 기동성이며 진흙이 많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폴란드군과 동맹군이 사용하는 다른 최신 전차들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ISU 현수장치를 사용하면 차량의 앞이나 뒤의 지상고를 변경할 수 있어 장애물 뒤나 언덕에서 효과적으로 사격하기 더 쉬워지고 K2 전차를 맞추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군인들은 승무원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전차에 설치된 디지털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동시에 모듈식 설계로 현장 조건에서 작동 중에도 전차 운영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물류 담당자는 구동장치에 주목합니다. 이 전차의 엔진은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제한된 연료 소비도 보장하며 대규모 전차 부대를 운영하는 경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K2 전차에는 승무원이 차고를 떠나지 않고도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새로운 장비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K2 전차의 장점은 화력과 상황인식 능력이 결합된 것입니다. K2 전차는 55구경 포신과 자동 추적 장치가 달린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자동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먼 거리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며 탐지부터 목표물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기본 무장의 높은 효율성은 현장 훈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ISU 현수장치와 결합되어 이동 중 사격 시 움직이는 표적을 사격할 때에도 높은 명중률이 확인되었습니다. K2 전차의 명중률은 서방권 전차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지휘관은 파노라마 관측 장치와 분당 최대 10발의 높은 발사 속도를 제공하는 자동 장전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K2 전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승무원에게 유리한 근무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차는 전투실의 적절한 배치와 가벼운 무게, 기동성을 결합했으며 에어컨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K2GF와 K2PL 전차 10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8월 주문대 1차 계약 180대 중 110여 대의 전차는 이미 폴란드에 납품되었습니다. 폴란드 내 평가는 K2 전차는 기본형만으로도 현재 서방권 전차 중 폴란드의 다양한 지형을 만족하는 유일한 전차이며 서방권 전차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디지털화 되어 있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2PL 전차는 그동안 약점으로 평가되었던 대전차 방어 능력과 대드론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기 때문에 현존하는 서방권 전차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전차입니다. 폴란드 내 장군부터 운영하는 병사들까지 K2 전차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어 폴란드는 K2 전차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